이제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인 2부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커요.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청소년 정책, 총 몇 개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개인 3명, 단체 4팀의 총 7개의 정책 제안 발표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5월 22일 사전 녹화가 진행되었으며 5월 4일 서면 심사, 5월 28일 발표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하여 통해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장상의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혹시 2부도 이벤트도 진행되나요? 당연하죠. 2부 이벤트는 총 7개의 정책 제안 발표를 듣고 지지하는 번호와 그 이유를 2부라는 글자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2부 에어팟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부 에어팟의 당첨자와 2부 당첨자가 중복되는 경우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의 성교육 과목 추가에 대해 발표할 1번 JMT 학파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교육 정규 과목화 정책으로 발표하게 된 JMT 학파의 김수현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 뉴스에 등장하는 성범죄자,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인 N번방 사건의 태평양 원정대 이모 씨는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10대 비율은 73%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성범죄자의 가해자의 비중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구나를 알게 되었고, 과연 학생들의 성인식은 완전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으로 학교에서 제가 보거나 들은 것을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것은 바로 만연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장난식으로 툭툭 주고받는 성희롱을 떠올리면서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범죄를 장난처럼 사이버 청소년을 멍드는 청소년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범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꼴로 사이버 폭력 경험, 성인은 3년 연속 증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학생이 16%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학생들의 성인지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 성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설문조사는 제주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210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처음 성을 접하게 된 경로를 물어보았더니 63.3%가 성교육을 통해서 성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10.5% 드라마나 영화, 8.1% 19금 영상이나 영화가 나왔습니다. 성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냐라는 물음에는 43.3%가 성 관련 영상이었고, 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냐는 물음에는 48.6%가 보통으로 응답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성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물음에는 72.4%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성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대부분 일회성을 띠고 있으며 이마저도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 재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 자체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성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물음에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한 것을 근거로 성교육을 정규 과목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의 성인지 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교육을 정규 과목화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정책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인데요. 기초학력은 학생의 인권과 복지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기초학력이 중시되는 시기로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습 부진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신문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평균 초경 연령이 11.98세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은 고입과 직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 연령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육 내용 중 어느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47.1%가 현실성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밀접한 성교육 내용인 생리, 피임, 성병, 사춘기의 신체 변화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갖는 가치관 등을 토론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의 정책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교육 담당자고 두 번째는 학습 자료입니다. 성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주지역 5, 6학년 아동의 성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문 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원화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인터넷까지 확장된 시기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성 전문 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성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실습을 목표로 하며 2026년부터는 성교육 전문 교사 임용교시 실시를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은 학습 자료인데요. 학습 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채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접 연구하고 설정하기. 두 번째, 지자체가 직접 출판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형성된 올바른 가치관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성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의 정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의 성인지 능력과 생리, 피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성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교육 정규 과목화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육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시행되면 배울 것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령 친화 도시 만들기라는 정책을 발표해 주실 2번 고아람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인 친화 도시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고아람입니다. 요 근래에 점점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53.7%로 장애인, 저소득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 소비자 정보화 현황은 64.3%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을 갔을 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오스크 이용 방법을 몰라 제가 대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와 경험들을 통해 첫째, 저는 청소년 디지털 오지라퍼 발대식을 제안합니다. 다들 한 번쯤 공익광고협의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 광고를 보면 청소년들이 디지털 오지라퍼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은 많지만 청소년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쉽게 내밀지 못합니다. 이에 자신에게는 쉬운 일이 노인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알게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노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오지라퍼를 양성합니다. 우선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청소년 오지라퍼를 모집한 후 지원자들에게 노인이의 교육과 에티켓 등의 교육을 합니다. 그 후 관공서나 카페,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오지라퍼 도슨트 시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저희는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리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접근성 용이 및 일상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미디어 봉사활동대인데요. 예전에 노인 미디어 교육 시 보조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사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은 1:1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노인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 또한 미디어 교육을 받고 계신데 교육 시간에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집에 와서 제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비교적 쉽게 다루는 청소년들이 노인 미디어 교육에서 1:1 멘토가 되어 보조 강사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하며 노인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노인분들은 1:1 멘토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에게 미디어 교육, 노인 이해 및 강사 역할을 교육시킨 후 노인 미디어 교육에 청소년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세대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현 세대가 아닌 특히 고령층에게 더욱 불리한 사회라고 느낍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설명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코로나라는 팬데믹의 등장으로 사회는 더더욱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령층은 사회에서 더더욱 소외되고 고립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저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청소년 디지털 오지라퍼와 미디어 봉사활동대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비의 자그마한 날갯짓만으로 태풍을 만들어낸다는 나비 효과처럼 이러한 작은 변화, 도움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고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와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다음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참여 사이트 개설에 대해 발표할 3번 고주영 학생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 사이트 개설이라는 정책을 발표할 제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고주영입니다. 발표 목차는 제안 배경, 정책 내용,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렇게 3개의 구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제안 배경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회참여 사이트 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여기 화면 아래 써진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관심들을 수용해줄 효과적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포털의 뉴스판을 보면 특히 쟁점이 존재하는 사회적 이슈를 다룬 기사들의 경우 정치 편향적 댓글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바로 댓글의 역설이라 합니다. 실제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판과 의견 표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댓글의 분위기만을 보고 한쪽의 의견을 따라가는 상황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회 참여 사이트는 총 3개의 메뉴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이슈를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주는 복세 편살 메뉴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실명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온라인 사회 토론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들을 위해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을 요구하는 이른바 청정바다 메뉴입니다. 이제 각 메뉴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이슈 알림이방, 즉 복세 편살 메뉴는 포털 사이트 기사들에 적혀진 정치 편향적인 댓글들을 보고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이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공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산하조직인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해당 메뉴 운영자들을 선정하여 운영 책임을 부여합니다. 운영자는 사회적 문제들을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오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료들을 근거로 정리하여 작성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이 메뉴에 올라오는 게시글의 내용은 일정한 요소들을 갖춰야 하는데요.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쟁점이 존재하는 문제의 경우 찬반 양쪽의 의견이 모두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사회 토론방입니다. 이 메뉴는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를 보는 시야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메뉴인데요. 이 또한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선정된 사회토론방 관리자가 메뉴를 관리하고 건전한 토론방 운영을 위해 악성글이 보일 경우 바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메뉴는 청소년 정책청원방 청정바다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청소년들이 정부에게 정책을 요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성되었는데요.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청소년 정책을 해당 메뉴에 올리면 일정 기간 동안 많은 동의수를 얻은 청원을 운영자들이 선정하게 되고 운영자들은 선정된 정책을 제안된 학생과 함께 제안글을 더욱 구체화하여 청소년 정책과로 상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 정책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대표적 국가인 핀란드의 사례와 비슷한 형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들을 근거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청정바다 메뉴와 온라인 토론방과 동일한 형태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 중인데요. 핀란드는 청소년 정치 참여를 높이고 정치적인 움직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들이 정책을 직접 발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청원 공간과 온라인 토론방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제가 제안한 정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식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복세 편살 메뉴의 게시글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사회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유닉이라는 뉴스레터 서비스와 청소년들이 직접 실명으로 독서 토론 주제를 올리고 댓글로 찬반을 나누어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활발한 토론 메뉴가 구축되어 있는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토크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회참여 사이트와 유사한 운영 형태를 가진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현재 개인적 차원의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 참여 의식을 지녀주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 참여 사이트 개설 정책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번째로는
도내 모든 청소년 인턴십 제도 도입에 대해 발표할 4번 느영나영 홈케갑서팀의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느영나영 홍대갑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주현, 김수현,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의 발표 목차입니다. 저희의 제안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선 제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인 2018년도 매일경제뉴스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고민 1위는 진로와 성적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진로 성적으로부터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제주도 내 청소년 56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인데요. 약 73%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의 직업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또 직업 체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무려 약 78%가 넘는 참여자들이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시사저널 2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가 많았고, 여러 직업 체험형 활동들도 실질적으로는 그리 실제 상황과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였고, 알바 또는 상담, 심리치료 등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로에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은 없어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계속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위한 정책을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팀이 말하는 정책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희의 인턴십 제도 도입 아이디어는 도내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에 다닐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과 고용노동센터의 협력으로 청소년에게 제주도 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공공기관의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도청, 시청, 주민센터, 법원 등 누구 한 명의 개인 소유가 아닌 도청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정책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도청과 고용노동센터가 협업을 해 제주도에 위치한 각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의 크기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청소년 인턴의 기준을 잡아두고, 두 번째로 그렇게 잡아놓은 기회의 장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의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시청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고, 실제 인턴 채용 과정과 똑같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준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채용된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 인턴 경력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추가하여 공식적으로 경력이 인정되게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정책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인턴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회의 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알바인 단순 노동적인 일들 대신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한 체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면 청소년은 물론 제주도 내의 미래도 조금 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도청의 투자를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제주도를 이끌어 나갈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제주도에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 졸업 후 겪는 사회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 특히 제주의 많은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개인 사유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직업을 가질 때 흔히 말하는 학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순위가 낮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아예 새로운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출발선이 다르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부터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서 직업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또한 제주도 내 청소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일자리로 인한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청소년 시절부터 이 인턴십 기회가 있다면 이가 밑받침되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모두 청소년의 자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정의한 자립이란 청소년이 스스로 나아가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이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빨리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희는 더욱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제주도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안 배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각적 자료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느영나영 함께 갑서 팀의 정책 제안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인턴십을 하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4개의 정책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준비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2부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정책 제안 발표를 듣고 지지하는 번호와 이유를 2부라는 글자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2부 에어팟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탄생 및 체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제안한 5번 손민영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들의 균등한 기회를 위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할 제주 사대부고 2학년 손민영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첫 번째 정책 제안 배경을 제시하고 두 번째 정책 제안 내용을 요약한 뒤 세 번째 정책 제안 내용 및 기대 효과를 제시한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도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2,000명가량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이탈을 후회하는 이유는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이 부재하고 두 번째, 사회의 선입견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 시에도 불이익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하여서 어떤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크게 학업 지원, 취업 지원, 건강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진로 탐색 기회 등에서 차별받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학교 밖 학업 중단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 제주도 교육청에 특별 교부금이 배정되었지만 2017년 도내 미인가 학교 2곳이 예산을 지원받은 후 2018년부터 지원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는 4가지 문제점을 추려내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첫 번째,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저조하고 두 번째, 각자에게 알맞는 교육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며 세 번째, 사회의 선입견이 강하고 네 번째, 또래와의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2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경험자와의 멘토링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은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관심 분야를 조사한 뒤 더 세분화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 카페, 공방 등 여러 직업 체험이 가능한 기관에 요청 후 사례급을 지급한 뒤 직업 체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후 청소년에게는 진로 관련 정보를 따로 제공한 뒤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청소년이 자신이 선택한 진로 분야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와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회성이 짙은 진로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재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유대감이 높아져서 지역 사회 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청소년학회에 따르면 다양한 체험활동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진로 설계에 있어서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멘토링 활동은 검정고시 이후 사회인이 된 멘토를 선정한 뒤 멘토 기본교육을 시행합니다. 이후 멘티들이 멘토링을 받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최적의 멘토와 멘티를 배정한 뒤 1년간 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이후 지자체는 멘토에게 소정의 금액 및 봉사 시간을 지급하고 멘티에게는 멘토링마다 멘토링 내용, 개선된 점, 개선할 점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멘토와 멘티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고민을 해소하고 학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검정고시와 대인관계 등 주변인에게 털어놓기 곤란한 고민들을 학교 밖 청소년은 해소할 수 있고 학업 문제를 멘토링하게 되면 사교육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토의 선험적인 조언을 듣고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내 청소년의 기회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멘토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청소년이 밝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만 하다가 학과나 진로를 결정하려면 너무 어려웠는데 좋은 정책 제안이네요. 많은 분들이 모든 제안이 좋아서 어떤 팀을 지지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청소년들을 응원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채팅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용감한 형제팀의 청소년이 새로 쓰는 안내 한글 간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새로 쓰는 한글 간판 발표자 박승정입니다. 저희 용감한 형제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은 우수 간판 모니터링을 청소년이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째 제안 배경, 둘째 정책 소개, 셋째 기대 효과입니다.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카페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 영어 간판을 보시고 매우 난감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간판은 누굴 위한 것인 것 같나요? 그리고 제주도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데 이 영어 간판이 한글 간판보다 더 세련돼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 5개 광고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5개 간판 광고법상에는 이 관련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인구수가 약 70만 명인데 그중 제주 통계 포털의 자료를 통하여 노인 인구수가 2021년 15.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노인 인구율이 높은 고령도시입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에서도 곧이어를 영어 넥스트로 표기하여 영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영어이거나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간판을 제주어로 사용된 제주어 간판이 활용하거나 영어와 한글이 같이 사용된 간판을 이용하여 어르신들도 더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정책은 간판 모니터링을 청소년이 서포트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활동 방법으로
서포터가 우리 동네 간판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거나 우수 한글 간판 사진을 찍거나 감상평을 제출하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한글 간판 사용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민의 인식 개선을 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 대한 혜택으로 서포터즈 위촉 발대식을 통해 청소년의 자부심을 높여주거나 자원봉사 활동 점수를 적립해주고 서포터즈 활동 교육을 실시해주는 것입니다. 서포터즈의 활동이 정착화된다면 첫째, 노인 영업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람직한 5개 광고 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름다운 한글 간판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주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용감한 형제가 제주도에 발전하는 데 같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책이 실현되어 한글 간판이 생기면 얼마나 예쁠까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분리배출 세부화 의무 제도를 도입을 제안한 7번 환경청팀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고나림입니다. 저희는 풀사이클 분리배출 세분화 의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명 환경청은 환경을 경청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뜻처럼 저희는 환경에 대해 많은 경청을 해봤고 분리배출 세분화 의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14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10분 동안 해안도로를 걸으며 발견한 쓰레기 양입니다. 이러한 카페 쓰레기가 이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18년도 제주시 1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19.6톤인 반면 재활용 비율은 2.9%로 5%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해결책을 생각하던 도중 사례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아파트 단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 실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30% 확대, 일회용 컵 반환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카페 사장님이라면 일회용 컵 반환 제도 때문에 저는 이 시행에 대해 꺼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던 도중 사례에 대해 찾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일회용 컵 수거함인데요. 이 기계의 이름은 스샘으로 그 자리에서 내용물을 빚고 내용물에 있는 것을 씻어 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IoT를 활용하여 쓰레기통이 꽉 차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스샘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혹시 카페 플라스틱 컵들 중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카페 플라스틱에는 PS, PP, PET, 잉크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잉크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한 스샘은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 낭비의 문제점으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도 보완하고자 풀사이클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을 세분화하여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하고 절유 시스템을 활용하여 빗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사이클을 많은 사람이 찾고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도중 혜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입니다. 탐나한정 카드 포인트 충전입니다. 이것을 통해 관광객 지역 화폐를 사용을 장려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입니다. 티머니 카드 포인트 충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장려하여 뚜벅이족들에게 버스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사이클은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증가, 길거리 쓰레기 감소, 플라스틱 세분화 제도 도입, 지역 활성화 도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세부화를 통해 아름다운 제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7개의 정책 제안을 들어봤는데요. 같은 청소년이 듣기에도 꼭 필요한 정책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두들 발표를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 발표 이후 2부 채팅 이벤트가 마감되오니 아직 응원 채팅을 남기시지 않은 분들은 꼭 2부라고 적고 지지하는 번호와 이유를 남겨주세요. 심사 결과 발표 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채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강미진 님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키오스크 이용 방법을 몰라서 울었다며 마음이 아팠다는 사연이 생각난다고 하네요. 아이디 하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도 3번째로 발표하신 분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많아서 심사하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럼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 청소년과 함께하는 고령 친화도시 만들기를 제안한 고아람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참여 사이트 개설을 제안한 고주영 학생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탐색 및 체험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제안한 손민영 학생, 청소년이 새로 쓰는 안내 한글 간판을 제안한 용감한 형제팀입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입니다. 정규교육 과정에 성교육 과목 추가를 제안한 JMT 학파, 도내 모든 청소년 인턴십 제도 도입을 제안한 느영나영 함께갑사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상입니다. 분리배출 세부화 의무 제도를 도입을 제안한 환경전팀 축하합니다. 상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준비된 1, 2부 행사가 마무리되었네요. 그런데 기념행사는 끝이지만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청소년 키트 인증 이벤트와 캘리그라피 챌린지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2부 채팅 이벤트를 마감하겠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 확인 후 에어팟과 편의점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의 지메일을 통해 유튜브 아이디, 연락처 이름을 센터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팟 당첨자는 본인 확인 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길 바라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